안녕하십니까. 뉴스원이 마련한 특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내 인생의 뉴스원.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가 보이는 저희 스튜디오 밖에 유리하고 이렇게 창밖에 거리가 보여요. 1층이라서요. 가을이 이렇게 온 느낌? 다니다 보면은 이제 계절 가는 걸 좀 느끼는데 오늘은 너무 이쁜 가을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을이 온 아주 한적한 정원을 가진 집 한 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누구나 그런 꿈을 가지고 살겠죠. 뭐 아파트가 아무리 올라갔다고 해도요, 전원에 내 정원과 나무 몇 그루 있는 그런 집을 갖고 싶은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정말 초저금리 시대에 이 부동산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혼선을 좀 가중시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오늘 좀 연관된 분을 제가 한 분 모셨기 때문이에요. 자, 동해과학대학교 부동산경영학과의 장영진 교수님, 네,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인사 나눌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장영진입니다. 자, 예. 뭐 화면 보고 인사 잠깐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동해과학대 부동산경영과 장형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부동산 경영학과시라고 하니까 예. 앞으로 부산에 어디 부동산을 사면 가격이 올라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과는 아니죠? 그런 얘기를 뭐 해드릴 수도 있는데요. 그래요? 예, 네. 얘기해도 되나요? 하셔도 됩니다. 예. 아니 이게 다들 예. 아니 앞에 그러면 여러분 인터뷰 앞에만 보고 뒤에 안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아니 그런 예측이란 게 부동산 경영학을 공부하다 보면 나올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재화의 가격은 네. 이제 뭐 다른 자동차나 또 라면이나 우유처럼 네. 전부 다 이제 수요 공급이라고 하는 수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격이 수요자가 많이 늘면 네. 가격은 올라갈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공급이 착 늘어지면 다시 이제 가격이 조정이 되는데 네. 부동산이라고 하는 상품은 네. 다른 거와 달리 이제 공급의 탄력성이 좀 낮아서 수요자만큼 잽싸게 공급 못 찍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짓는 시간 걸리고 개발하고. 예, 뭐 적어도 뭐 한 4, 5년 그렇죠. 이제 걸리니까 소위 타인레그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집중되는 곳에 이제 우리 가격이 오를 것 같은데 어제 저녁에 제가 이제 야간 수업을 했었는데 우리 사장님들하고 수업을 했었는데요. 스탑! 자, 여러분 광고 듣고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인터뷰 듣고 요거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작전입니다. 그래서 수업을 하셨는데 자, 어디가 앞으로 좋을 것이다는 인터뷰 끝 무렵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래야 또 저희가 펜을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별표해 놓고 좋아요. 기왕 나오신 김에 그래서 어느 지역 앞으로 부산 부동산은 좀 여기가 같이 있을 것이다는 끝 무렵에 말씀드리고요. 제가 원론적인 걸 조금 여쭤볼게요. 부동산 경영학 학생들에게 어떤 학문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제 뭐 순수 학문은 아니죠. 흔히 말해서 아무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실용 학문이기 때문에 배워서 어떤 그 뭐 지적인 수준을 높여서 정신적 가치를 높이는 것도 뭐 매우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살아감에 있어서 이제 의식주의 어떤 주체가 되는 자기 주거지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자기의 어떤 지식을 토대로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관리하고 정말 실용학문이군요. 예, 그렇죠. 그래서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서 재산 증식을 하는데 어느 지역 뭐 어느 상품 어느 것들을 핸들링해서 관련된 법률이나 또 경제적인 어떤 이슈나 이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노력한 만큼 바로 이제 그 부가 이게 환원되는 그런 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은 전공이? 저는 전공을 대학에서 이제 민법을 전공을 했었어요. 법을 하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부동산 경영 정책적인 것도 법을 잘 알아야 연대에서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부동산 거래라고 하는 것 또는 재산 관리를 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 사법 체계나 우리 법을 이제 공법 사법을 나눌 때 사법 체계나 공법 체계가 다 이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녹아 있는 과목이 부동산 과목이기 때문에 법을 제외하고서는
부동산에 한 발짝도 못 나가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베이스가 돼야 됩니다. 그래, 예, 뭐 예. 법 없이 막 부동산 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니까. 그런 건 안 되죠. 예. 법의 베이스를 쫙 깔아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실용적인 예. 어떤 뭐 어떻게 이제 움직일 것인지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법이 얼마나 중요하나 그러면 네. 제가 남천 비치 우리 뭐 부산에서 재건축의 어떤 최고의 아파트로서 지금 평당에 한 4, 5천 가는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네. 이 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예. 한 5년 전인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네. 이제 남천 비치 아파트 단지에 네. 가보니까 한 8월 달 경이었는데 우리 아파트 재건축이 뭐 87점 몇 %, 동의가 받아서 재건축이 될 겁니다. 이렇게 그랬습니다. 예. 플카드 붙으니까 이제 흔히 말해서 수요자가 늘어났죠. 그렇죠.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가면서 가격이 올라갔죠. 그런데 그 남천 비치 어느 특정 토지를 갖고 있었던 분이 네. 나는 재건축에 동의를 안 하겠다. 그분이 큰 손이셨는데.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분이 동의를 안 하면 네. 뭐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에서는 조합 설립이 안 돼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천 비치가 재건축을 못 하겠다. 이런 생각이 돼서 가격이 다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국회 법의안과에 들어가 보면 네네. 그 관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조항을 네. 어느 당에서 그거를 수도권에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조항을 삭제한다는 겁니다. 그 삭제한다는 개정 법안이 다시 또 법사위에 통과가 됐어요. 아이고 이런. 그 조만간에 네. 국회 본회의 통과되면 그 네. 조항이 삭제되면 다시 또 조합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법을 보는 시각들은 네. 이제 법을 아는 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수급이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법률이 개정에 따라서 네. 수급 곡선이 움직이면서 가격이 요동친다는 거죠. 그렇구나.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예. 이제 법의 흐름을 봐야만 부동산 정책의 어떤 실세의 흐름을 읽을 수가 있고, 그렇죠. 그래야 여러 가지 예측과 이런 것들이 예. 맞아 떨어지는군요. 예, 이제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를 하더라도 네. 이 정책은 법안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렇죠. 효리가 없잖아요. 맞아요. 우리 맞아요. 여의도에 있는 뭐 네. 거제 무슨 아파트 2구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그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서도 우리 부산시와 같은 광역시의 분양권 전매를 네네. 이제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네. 못하게 하겠다는 정책을 벌써 5월 11일 날 발표를 해놨었어요. 그런데 정책은 발표했지만은 관련 아직까지 주택법령이 완성이 안 됐어. 그러니까 관련 법령이 딱 받쳐줘야 그게 이제 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좀 주춤하다가 네. 이제 뭐 요번 9월달에 그 아파트는 이제 분양을 한다 그래요. 예. 그 아파트는 그 법령 정책을 만들어 발표했지만 그 정책의 제약을 안 받으니까 이번에 경쟁력도 굉장히 높을 거고. 그렇겠네요. 그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그래서 법이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법 베이스가 돼야만 읽을 수가 있다. 예. 그래서 또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앞으로 부산 지역 어디에 투자할지는 좀 이따 끝날 때쯤 말씀드릴 거고요. 예. 오늘 교수님 모시고 우리 장영진 교수님의 인생을 제가 살짝 엿보기를 좀 할 겁니다. 예. 자, 우리 교수님 인생의 베스트 뉴스와 월스트 뉴스를 좀 제가 들을 예정인데요. 예. 이제 가끔 너무 많은 뉴스들이 있죠. 우리 인생에는 하나를 꼽아오시기 쉽진 않으셨을 거예요. 자, 베스트부터 먼저 갈까요? 어떤 뉴스를 베스트 할까요? 월스트 할까요? 월스트 뭐 편하신 대로 선택하시기 하겠습니다. 예. 뭐 나쁜 거 먼저 할까요? 제가 나쁜 것부터 좋습니다. 먼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저를 이렇게 많이 지금의 나를 만드는 게 네. 저는 뭐 다른 많은 것도 있지만 테니스가 아닌가 싶어요. 테니스? 예, 네. 테니스. 제가 이제 제 와이프 보고 인생에 있어서 내가 제일 잘 선택한 것이 뭐냐라고 물어서 와이프는 자기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다 하셔야 되는데 기도를 하는데 네네. 당신을 선택한 것보다는 네. 내가 테니스를 아니 내가 테니스만도 못해 이렇게 화날 것 같은데요. 30대 초반이죠. 네. 테니스를 시작한 것이 인생을 정말 많이 바꿨다. 이제 그런데 이게 왜 월스트죠? 예, 예. 근데 그래서 그런데? 건강적으로 굉장히 네. 좋아지고 그랬는데 제가 테니스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예. 테니스를 치면서 이제 그 아킬레스 오른쪽 아킬레스가 끊어졌습니다. 끊어졌어요.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끊어졌는데 제가 이런 얘기 왜 드리냐 그러면 네. 끊어져서 바로 차로 우송을 해서 저희 동네에 있는 정형외과에 들어가서 네. 아시는 원장님한테 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첫 일성이 네. 테니스는 계속 칠 수 있어요? 내가 앞으로 네, 이제 물으셨다는 거죠?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이거 수술하고 치료하면 6개월 뒤면은 운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악재가 터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한탄이나 원망을 하거나 후회하기보다는 이만하기 다행이다. 그나마. 이나마이 다행이다. 세상에 어떤 고통도 오고 순간에 어떤 위기도 오고 악재도 올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것이 이만하기 다행이다라고 해서 더 큰 사고나 더 불행을 막아주는 예방주사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것이 악재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기회가 되는 거네요. 기회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인생에서 제가 내가 가장 어려웠고 힘든 시기에 뭐 했을 것이가 와이프한테도 물어봤고 네. 아이들한테 물어봤고 어저께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 달리 악재가 없어요. 죄송한 얘기들. 요즘 말로 뭐 재수 없는 얘기가 몰라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니까 그렇죠. 예. 모든 악재를 품고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끊어진 거니까 그땐 너무 아프시고. 근데 순간적으로 탁 끊어져서 너무 통증도 못 느꼈어요. 아, 그래요? 그냥 이제 발목만 이렇게 뭐 마음대로 못 움직일 정도니까 힘이 안 되니까. 되니까. 그래서 예. 이제 수술을 하고 재활을 해서 6개월 뒤부터 다시. 테니스를 다시 시작했는데. 근데 그 6개월이 괴로우셨겠군요. 정말 그럼요. 좋아하시니까. 예, 그때 그때 이제 설 연휴 마지막 날이었는데 네. 제가 이제 3월 2일 날 개강을 하면서 네. 휠체어를 타고 어머 정말요? 강의실에서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네네. 강의를 뭐 진짜 1시간도 휴강 없이 네. 휠체어 타고 했는데 그때 생각이 나는데 그게 가장 저한테는 그러네요. 어려운 그렇죠. 뉴스가 아니겠나. 왜냐면 제일 좋아하는 걸 못하게 된 그 그렇죠. 시기니까 예. 뭐 그 순간 치료가 된다 해도 그 6개월이 힘드셨겠죠. 그렇습니다. 낯선 경험들을 예. 하셔야 되니까. 그렇다면 예. 인생의 베스트는 뭘까? 모든 게 다 베스트이신 것 같아서 예. 특별히 고르신 베스트가 궁금해요. 베스트가 진짜 없더라고요. 그냥, 정말요? 그냥 소소하게 만족하고 살았는데 네. 지금 제가 저희 대학에서 부동산 관련된 과목을 가르치고 네. 저희 과에는 이제 젊은 아이들 주니어라고 하는 아이들도 뭐 절반 정도가 되고요. 네. 또 이제 젊었을 때 어머니 때문에 또 아버지 때문에 동생들 때문에 또 오빠 때문에 네. 학업을 대학을 가지 못하고 이제 50줄에 들어서서 그런 분들이 들어오시는 예, 또 60줄에 들어서서 대학을 녹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저희 과에 들어오죠. 학과 특성상 있으시겠네요. 그렇습니다. 많이. 예, 네네. 물론 또 직장인들도 있고요. 네네. 그런데 제가 이제 아까 소디에 우리 앵커께서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민법을 전공을 했었는데 네. 당연히 이제 법대생들은 사법고시 공부를 안 합니까? 제가 약 만 11년 동안 정말로 이제 우리 큰아이가 첫 돌 될 때까지 제가 직장도 갖지 못하고 고시 공부를 하셨어요? 공부했었죠. 만 11년을? 예, 그러면 그랬었죠. 그때 누가 예. 돈을 버셨나요? 경제적인 책임을? 어제 제 뭐 와이프 신세를 제가 졌었죠. 야, 11년. 예. 야, 사모님을 테니스만도 못 여기시면 안 되시겠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제 그것이 그래서 그만 30대 초반에 이제 아이가 돌도 내고 또 처갓집 가니까 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좀 눈치 보이시죠? 눈치 보이고 그래서 이제 네. 자네 이제 그만두지라는 말씀은 안 하셔도 네. 그 눈치도 보이니까 아니, 이게 월스트 같은데 이게 지금 베스트를 얘기하고 계신 예,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제 뭐 근저 대그룹에 네. 우리 교수님 덕택에 제가 이제 법무실에 제가 취업을 하게 됐죠. 근데 거기 다니다가 시험에 떨어져서 저희 대학교 동의과학대 부동산 경영과가 객과가 되면서 네. 저희가 이제 직장 다니면서 이제 대학원도 다녔었겠죠. 네네. 그래서 우리 과에 들어와서 부동산학을 이제 법학에다가 융합을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제 인생을 뭐 쭉 가게 완전 예. 바꾼 거네요. 근데 이제 법을 뭐 외람된 얘기 좀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좀 고리타분할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고 제가 어디에 가서 제가 대학 교수인데 전공이 뭡니까? 그래 저는 민법인데요. 그러면 교수님 민법 교수 같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 이제 부동산학이 녹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제 인생에 있어서 지금 절반 이상을 이제 부동산이 이렇게 전복이 되다 보니까 네. 굉장한 어떤 이런 뭐랄까 소득도 생기게 되고 그렇죠. 그걸 통해서 제자들이나 주위 분들한테도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당연하죠. 감사 인사도 들으시고 항상 저 주위에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제 들끓게 되는 그래서 네. 그게 또 저한테 가장 좋은 뉴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들끓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며 저도 예. 좀 돈 벌고 싶어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우리가 법하면 굉장히 좀 어렵고 따분해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예. 말씀 듣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법은 우리 생활에 굉장히 가깝게 늘 있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법을 우리 대한민국 법치국 아닙니까? 집에서 잘 때부터 시작해서 다음 잠들어 갈 때까지 계속적인 이 법률 행위라고 하는 거 네. 이런 것들 끊임없이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것이 법률의 어떤 규정에서 어떻게 진행되는 거를 맞아요. 여러분 생각을 안 하고 계셔서 그렇지 맞아요, 전부 다 맞아요. 이제 법에 다 녹아 있죠. 네. 예, 사실 이 그렇습니다. 부동산도 법대로 잘 지켜서 예. 많이 벌었으면 양도세 법대로 내고 예, 이런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반대로 가면서 어떻게든 안 내고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문제 터지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근데 법을 잘 알면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자, 교수님의 지금 인생의 월스트 뉴스, 베스트 뉴스 다 들으셨고 시간이 이제 5분밖에 안 남아서 여러분들 아주 궁금해하시는 부산의 부동산 투자 어디 하면 좋을지 비법을 지금부터 여기만 귀를 쭉 세우고 들으실 것 같아요. 어느 지역을 투자하면 근데 하나 먼저 여쭤볼게요. 예. 교수님 추측이 잘 맞습니까? 여태까지 확률을 보시면 제가 볼 때는 뭐 100%죠. 정말요? 예. 지금 우리 담당 PD 귀를 조금 열었습니다. 100%. 뭐 라디오 방송도 늘 생방송도 자주 하고 또 네. 매주에 한 번씩 하죠. 하는데 물론 이제 교수가 네. 교수님은 뭐 돈 좀 버셨어요? 이렇게 많이 물을 거는 그렇죠. 그다음에 요즘은 남전 비치가 그렇게 얘기되나요? 괜찮습니다. 네. 그래 올라가는데 거기 뭐 아파트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있다고 하면은 네. 뭐 교수가 와 아들 안 가르치고 그런 데 신경 썼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 아이들 가르칠 때 그게 다 보석 같은 그죠? 정보가 되니까. 근데 또 저는 거기에 없는데요. 그러면 뭐 부동산과 교수가 돼서 거기도 하나 없어? 그래, 그렇죠. 폄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LCN인데요. 네네. 어저께 밤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야간 이어서? 4학년 학생이 저한테 묻습니다. 교수님, 부산에 집을 이렇게 많이 짓는데 아파트 값이 앞으로 폭락하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그 물은 학생이 공인중개사였습니다. 공인중개사 학생인데 네네. 일반 학생이 그렇게 물으면 괜찮은데 중개사 그러면 좀 내가 의아스럽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문가가 말이야. 그런 초보의 물론 이제 질문을. 부산의 인구가 네. 이제 이렇게 뭐 한 340만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우리 부산시가 다른 시와는 달리 이렇게 노인 시대라고 하는 노인들이 좀 많죠. 그래서 좀 주택에 대한 구매력이 좀 떨어집니다. 다른 것보다도 네. 굉장히 이렇게 이제 수요층이 얕다는 얘기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 부산 지역의 주택 가격은 우하향이다. 이제 그러니까 내려갈 것이다. 내려갈 것이다. 네네. 그런데 이제 지금의 우리 수요층들은 이제 정부에서 추구하는 것처럼 이제 다주택자는 좋지 않은 세력으로 보고, 네, 안 좋은 세력이 되고 있죠. 이제 네. 한 사람이면 한 주택만 있으면 되지 왜 자꾸 여러 주 살라 그러노? 네. 없는 사람 갖게 놔두라. 네. 이런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정말로 소득도 증가하고 가진 뭐 경제력도 되는데 기왕이면 앞으로 올라갈 곳에 가야 될 거 아이가. 그러면 기존의 주택을 팔거나 여러 주택가 있으면 전부 다 그 각광을 받지 못하는 지역은 다 이제 처분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자리에 있는 그런 이제 낡은 곳들은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가격이 하락할 거고요. 네. 그런데 집중되는 곳, 흔히 집중되는 말해서 이제 초양극화라는 곳이죠. 네네. 그런 쪽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그런 쪽이 보시면 예를 들어서 지금 죄송한데 해운대, 뭐 수영구, 뭐 동래구 이래 세 군데만 보면은 네. 지금 다른 데 아파트를 짓고 입주도 하지만 현재 보시 그 지역 내에 올해 입주한 아파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구나. 아주 뭐 네. 있어도 몇 개 안 되죠. 네네. 근데 그쪽으로 몰리는 그 블랙홀처럼 네네. 이제 그쪽으로 쫙 몰리니까 사람들이 거기 아까처럼 뭐 전체적으로는 수요곡선이 뭐 내려가서 가격이 하락할 수 있을지 몰라도 네. 지역적으로 볼 때는 수요곡선이 우상향하다 보니까 가격이 이제 올라갈 수가 밖에 없죠. 그래서 앞으로의 이런 뭐 이 지방세 소득세법이라고 하는 취득세 네. 가격이 뭐 많게는 12%까지 올라가고 네. 양도세가 또 뭐 1년 이내 단기로 하게 되면 뭐 70%까지도 내기도 하고 네. 이런 시스템으로 봐서는 결론적으로 되는 곳에 집중적으로 갈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뭐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조금 넓게 보면 뭐 진구까지. 네. 부전 역사 인근에 네네. 새로운 또 어떤 환경이 많이 펼치지 않습니까? 그럼 부산시의 이런 개발 계획이 뭐 저만 아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나오는데 있지만. 그것을 보고 정보란을 보고 액션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밑에 기반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구나 보죠. 그래서 그렇게 있어야 돈을 버는데. 예. 네. 그런데 물론 부동산은 뭐 돈이 돈을 벌을 수도 있는데요. 네. 이렇게 발품 팔고 보면 아주 작은 돈으로 아주 작은 돈으로도 큰 성과를 오르는 것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실력이군요. 그 현장. 네. 그래서 부동산은 답이 현장에 있다. 예, 책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있다라고. 현장을 많이 보고 그 예. 감을 잡고 익히는 그렇죠. 예. 것이 중요하다. 요즘 뭐 젊은이들은 그런 클럽도 되게 많아요. 동아리도 만들어서 네. 이렇게 같이 공투도 하고 공부도 같이 하고 네. 그런 정보로 우리 기성세대들보다 훨씬 빠르죠. 그래서 제가 가끔 뭐 이제 다른 친구들에게 뭐 이렇게 부동산 얘기하다가 그래도 우리 바닷가에는 다른 곳도 많이 있잖아요. 예. 그 얘기하면 아니야. 그래도 부산은 역시 교수님 말씀하신 해수동. 예. 예. 이게 이제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이제 몰려서 그렇게 그렇죠. 될 이제 수밖에 해수동 없는 거군요. 지역에서도 또 이제 또 집중되는 곳이 있겠죠. 또 집중되는 곳 한 곳만 짚어주신다면 예를 들어서 뭐 해운대 같으면 네. 뭐 좌동도 있고 중동도 있고 우동도 우동도 있죠. 있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근데 뭐 중동의 카드 사용 그 1인 매출이 네. 서울 강남을 버금간다 그래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신세계나 롯데 네. 백화점이 있어서 집중되기도 그렇죠. 하겠지만 네. 그래서 해운대 우동 지역에 있는 뭐 신축 아파트 네네. 또는 제가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죄송한 얘기인데 네. 과거로 말하면 이제 그 신혼이 회복될 수 없는 곳, 즉 신원이 회복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곳이요? 네. 과거에 우리 뭐 조선 시대에 네. 내가 이제 노비였습니다. 네. 노비였다가 회복이 되어 가지고 양반으로 간다. 예. 또 상민으로 간다. 네. 이렇게 되면 그 가치가 올라가는데 지금 이미 이 신혼이 특정 확정이 되어 가지고 네. 변경이 안 되는 곳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이. 해운대 우동 지역에도 네. 우동 지역에도 지금은 신혼이 상민이나 노비 같아. 네. 지금 모습이. 그런데 이 사람이 조만간에 신혼을 회복을 해 가지고 네. 진짜 이 양반 중에서도 정말 지체 높은 양반이. 예, 정육품 안에 들어갈 네. 정도로 정상품 안에 들어갈 정도의 곳들이 있죠. 예. 신혼이 회복되잖아. 그렇죠. 그런 것들을 봐야 돼요. 이미 이분이 양반인데 이건 그 양반으로 끝. 필요 없어. 이거는 양반이야. 이제 그냥 다 목이 찬 거죠. 그러네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여유 뭐 이런 건 있어야 됩니다. 현장에 있다 하셨으니까 제가 지금 딱 20분 동안 공부한 걸로 보면 현장에 있대요. 해운대에 양반 같은 집은 아니란 얘기예요. 예. 해운대에 노비 같은 집이래요. 그러면 일단 허름해야겠죠? 예, 허름하고 해운대고 그런 쪽을 잘 보시면 제 머리에도 들어오는 지역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예, 있을 그래서 겁니다. 예, 네, 예. 그런 지역을 잡아보시는 게 시간이 좀 필요하다 하셨으니까 앞으로 한 10년 놓고 예. 그렇다면 뭐 좀 넓은 투자로 보신다면 그렇게 해서 많이 사서 자꾸 이렇게 과열 이렇게 일으키지 말고요. 정책의 좀 효율성을 따져가면서 잘 따라가시면 부자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한 말씀부터 드리자면 이제 시장의 어떤 자율 조절 기능이라는 게 항상 있는데 네. 정부 정책을 좋은 의도로 네. 아주 진짜 서민들을 내 집 마련하기 좋게 환경을 만들고 네. 또 비용도 적게 들어서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이런 정책이 선의 가치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시장에 들어오면 시장의 참여자들은 그 정책의 반대 방향으로 오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네. 섣부른 정책이 시장을 자꾸 왜곡시켜서 특정 지역한테 몰리게 만들어서 그 지역 가치가 너무 올라가면 그렇지 않는 지역과 이제 흔히 말해서 너무 커지네요.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을 그렇죠. 느끼게 하죠. 저는 네. 이제 늘 하는 것이 다 함께 잘 사는 사회. 네. 집도 고르게 내려가고 고르게 올라가는 사회. 네, 네. 그랬으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죠. 생각되는데 좀 안타깝죠. 그런 네. 부분은. 예. 학자의 시선에서는 조금 제 정책 방향이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쪽으로 제대로 합리적으로 가야 된다. 예. 잘 되기를 정말 좀 바라고요. 예. 오셨으니까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예. 전국으로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예, 예. 부산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봤을 때 어느 지역이 투자하면 좋겠다. 뭐 서울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오늘 집값이 제일 싸다. 맞아요. 서울은 그 맞아요. 맞습니다. 예. 서울 집은 오늘 집값이 제일 싸대요. 그러니까 오늘 사놓으면 내일 오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역으로 봤을 때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 왜 우리 요즘 뭐 세종도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수님이 보시는 교수님의 관점에서 요 지역 눈여겨보자. 제가 이 뭐 학문적인 것보다는 네. 이제 또 현장에 있으니까 현장 현장에 있는 전문가로. 거고요. 예. 이제 뭐 어떤 이제 이
투자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이 얘기 중에 제 공감이 가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한 얘기도 투자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네. 분석을 잘하고 행동을 잘하고 뭐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것이 아니고 빨리 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맞도 마음 급해진다 또. 네. 그런다 그러는데 이게 없었어. 그런데 시간이라는 얘기죠. 예. 타이밍이라 그러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정부의 정책이 많이 나왔으니까 네, 조금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겠나 그렇게 보는데요. 글쎄요, 이제 어느 지역이냐 라고 볼 때는 저는 돈이 있으셔 지금. 예. 우린 이게 없어 못 하잖아요. 예. 근데 있으셔서 그러면 나는 투자를 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멀리 있는 뭐 친척은 네. 멀리 있는 친척은 이웃마다 못하다고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지역에 투자 가치가 높는 지역이라도 네. 관리하기 어렵고 자주 가보기 어렵고 그쪽의 시장의 반응을 잘 모른다라고 치면 가까이 있는 곳에서 하는 좋지 않겠나. 물론 제가 볼 때는 우리 서울특별시라는 곳이 네. 특히 강남 3구라는 곳이 네. 서울은 이제 세계 전체 대도시 중에서 한 8위 정도 들어갑니다. 네. 8등 정도 들어가요. 그 거기에 정도가요? 도시의 집중화가 앞으로 더 일어날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정책을 쓰더라도 거기에 서울에 있는데 돌을 던져서 떨어진 땅을 사가는 집을 산 경우에는 실패를 하지 않겠죠.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워낙 돈이 많이 들고 많이 들어가고 또 관리하기도 멀고. 어렵고 무슨 얘기냐면 거기서 살 것도 아닌데 네. 거기 살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억이 남으면 한 7억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돼요. 내가 팔아서 뭐 10억의 차익이 생겼는데 한 7억 정도를 이제 흔히 말해서 국가에다가 세금으로 갖다 내야 돼요. 죄송해요, 좀 아까워요. 그거 안 갔죠? 근데 그런 지역보다는 네. 예를 들어서 10억을 남아도 3억 남는데 네. 부산에 적게 투자해서 5억을 남기면 한 2억만 세금 내도 돼요. 또는 뭐 1주택자에서 양도소득세 면세로 들어가기엔 네. 돈 다 남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네. 가까운 것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도 멀리 있는 사람만 자꾸 찾지 말고 가족들, 가까이에서. 친구들, 네. 뭐 제자들, 스승들 가까운 데 보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투기가 아닌 투자의 개념의 현명함을 좀 강조하신 것 같고요. 네, 안 되겠네요. 저는 현장에 나갈 여유도 없어서 그냥 포기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자, 뭐 부동산 경영학 굉장히 재미있는 실용학문이고요. 요즘은 공부 다 끝난 분들도 몰입하셔서 다시 공부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이제 또 가을이 왔기 때문에 이사철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예. 집값의 변화가 또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집을 팔아볼까 하고 내놨는데 네. 부동산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네. 이거는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신호를 저도 받아들였거든요. 자, 여러분 아주 현명한 투자를 좀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좀 방향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재미있고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동의과학대학교 부동산경영학과의 장영진 교수님 모시고요. 네, 뭐 인생 속 얘기도 듣고 부동산에 관한 정보도 좀 함께 나눠봤습니다. 머지않아 추석인데 뭐 추석 잘 쇠시고요. 네, 또 오늘 종종 좀 나오셔서 그 시세 분석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클로징 한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 학과 뭐 자랑이기도 하고요. 네. 이제 9월 23일부터 네. 10월 13일까지 수시 1차가 먼저 시작이 됩니다. 네. 저희 과가 야간에 네. 직장인들 또 성인들 또 요즘 아이들이 이제 알바나 취업을 해서 또 야간에 또 들어올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기회를 삼으셔서 정말로 이제 실용학문을 배워서 투자는요 제가 볼 때는 멀리 있는 곳이 아니고 내 집 마련부터 있습니다. 그거 공부하면 분명히 좀 뭐가 될까요? 도움이 많이 되죠. 된답니다. 자,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또 좋은 기회를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진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